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0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4년 8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4년 7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인신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달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태어난 달의 지지,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는 왕쇠,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와 그 다음에 한열,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따뜻하냐 서늘하냐 또는 마를라 있느냐 아니면 습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다. 물론 시지에도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달의 개념이고, 이 시지는 한 하루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지보다는 그만큼 월령, 태어난 달이 그만큼
중묘하고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지는 계절의 개념이 없습니다. 계절은 오로지 월지의 몫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포인트가 바로 왕세와 한열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 주어야지만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각각의 오행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는 사주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 성품 자체가 진짜 모나지 않고 공평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냉철할 땐 냉철하고, 사람이 온유독실할 때는 온유독실한 그러한 마음과 또 엄청난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중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이 너무 뜨거우면 퍼져버립니다. 사람이 너무 추우면 옹색해져 버리죠. 거기다가 더운데 건조하다, 이거 큰일 나는 것이고요. 추운데 한습하면 더 추워지겠죠. 그래서 한난 조습도 잘 중화가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주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뭐 신살 이런 거 자꾸 보시지 마시고 사주라고 한 것, 왕세와 한열의 균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어난 월을 보게 되면 신월이죠. 절기를 보게 되면 절기는 신월의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입추와 처서 중에서 중요한 개념은 입추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입추가 되어야지만 전달인 미월에서 지금 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에서 늦여름에서 지금 초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이 되면서부터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죠. 인묘지는 목이 왕한 목왕절,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가 왕한 수왕절,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죠. 신유술 금이 왕한 계절, 금이 득령한 계절이면서 특히나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는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 단 여러분들 금이 왕하다라고 하면 금이 왕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금이 왕하면 자연적으로 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금은 어떻게 됩니까? 목을 극하게 되니 금이 왕할수록 목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할 때 금이 왕해지면 토는 더욱더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유추해서 알아두셔야지 사주를 볼 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주를 생각하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이러한 계절인데 태어난 일간이 뭡니까? 금방 말했던 간목이죠.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목을 극하게 되니 신월의 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하겠죠. 신약. 특히나 신월의 간목은 포태법으로 절지가 되는 것이니 굉장히 약하지만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신월, 그 다음에 신월과 유월, 뭐 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신유월은 가을이죠. 가을.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요. 여름에 봄에 꽃과 싹을 피우고 여름에 결실을 어느 정도 맺은 다음에 이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고 나무는 어떻게 된다? 노목이 된다. 이렇게 보였던 이제 늙은 나무 다 자란 성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 되면 큰 나무는 작벌해서 그야말로 제목으로 쓰고요. 작은 나무는 뭘 합니까? 전지를 하죠. 전지. 쓸데없는 가지들을 이제 끊어내서 올 겨울에 겨울을 잘 지내고 내년에 또 튼실한 나무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을에 이제 이렇게 전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신월의 유월의 간목이 신왕해야 되겠죠. 신왕하면 신왕할수록 제목이 어떻게 되면 큰 제목으로 쓰이는 것이지만 신약하면 그냥 전지하는 개념, 아니면 진짜 신약한데 금이 왕하게 되면 이때는 그냥 그야말로 부직갱이로 화목으로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이라든가 유월의 간목이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이 신왕함을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칠살이 망하죠. 이렇게 해서 저 간목을 배워서
배워서 동량심으로 쓰기 위해서는 원령 자체에서 칠살 경금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이용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경우에 지지로 뭐 인목이라든가 인목 또는 묘목 등이 있어서 하다못해 해수 정도 이렇게 있어서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야말로 뭐다? 간목이 큰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묘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다. 이거 명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간이 왕하고 신왕하고 신왕 살고 유제면 출장 입상이다. 출장 입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출장 입상, 이건 뭐냐면 일간이 왕하고, 여기서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는 뜻이고, 살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제라고 하는 것은 제함이 있다. 정화로서 경금을 이렇게 단련하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그 칠살도 왕하고 그 칠살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면 나가서는 출장이죠. 출상이 아니고 출장 입상이라고 해서 나가서는 명장이 되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되죠. 옛날 김종서 장군 같은 그러한 들어와서 명재상, 나가서는 명장수, 오랑캐들이 덜덜덜덜 떨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귀 영화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정화 경금을 쓰되 일단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좋다. 여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월에 물론 일간 자체도 뭐 뿌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금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토가 많게 되면 토는 재성이긴 하지만 재성이 뭘 생해합니까? 관을 생해죠. 칠살을 생해죠. 이걸 갖다가 부곤파처라고 합니다. 부곤파처가 되는 경우에는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세력을 가졌을 때 부곤파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간에 세력이 없을 때는 이거는 제살 대왕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명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곤파처하고 제살 대왕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보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를 보는 도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볼 때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 보는 독도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부탁되고 뭐 이렇게 막 사주 8글자를 막 보는 것이 아니라 격국이라고 하는 틀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금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 양목이 양금을 받다라고 해서 양대 양이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보게 되면 금극목, 목을 극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간목 일간인 나의 입장에서 금을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관계, 극아자라고 하죠. 극아자는 육신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나를 극하는 것이 극아자 관성이라고 하면 내가 극하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극아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나를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통제시켜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알력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사회에 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악의 지옥 또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틀을 조절시켜주고 보호해주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단 이런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 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칠살이라고 보는데, 정관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개념이 있다라고 봤을 때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계 나를 공격하고 해악하는 그야말로 일체의 해악을 우리가 칠살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 칠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배우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정관이 좋은 일간이 있고요. 편관을 써야지만 국세가 좋아지는 그런 일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공부하는 간목이라든가 또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이 네 가지 일간들은 정관보다는 편관을 치용해야 사주국세 커진다. 간목은 경금을 치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병화는 임수를 치용한다고 했고 무토는 간목을 치용한다라고 했고 임수는 무토를 치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칠살 편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관, 편관, 정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해악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편관 칠살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주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폭넓은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든 음대 양의 관계, 음양의 조합과 맞으면 정관이 되겠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합과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목이 양금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격이 될 수 됩니다. 그리고 칠살격이라고도 하죠. 단 중요한 것 신월은 금왕절이죠. 이때부터는 계절은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살이 왕한 사주 또는 살중 신경한 사주의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 또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금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기가 뭡니까? 경금이죠. 그래서 경금이 있는데 무토는 격과 용신을 취용할 때 이거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다? 이거는 편인격이 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간목이 태어났을 때는 편인격이 될 수도 있고 원한적인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 될 수도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성으로 도와줄 수가 있겠고 비견겁제로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을 때는 인성으로 당연히 좋아가죠. 예를 들면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도 일간 간목이 그렇게 왕하지 않았을 이때는 인성으로서 간목을 생조해주고 조호하는 용도로 썼다라고 하면 신월의 간목은 인성으로 생조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때는 일간이 왕해야지만 좀 용도가 있어서 비견겁제 치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방신해 주는 것이 더욱 좋다. 왜냐하면 제가 간목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춘하절의 간목은 생목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의 추절 가을이라든가 동절, 추동절 같은 경우 이때는 다자란 성목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는
자꾸 물을 줘서 나무를 키울 필요가 없고 다된 나무를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임수, 개수,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인성, 비견 겁재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렇게 간목이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경우에는 경금 정화를 치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고요. 연지에도 진토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간목 자체가 진두개 뿌리는 둘 수 있지만은 인목이라든가 묘목 의 뿌리를 두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연간에 간목 비변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견 청간의 간목보다는 오히려 지지로 아까 말했던 인묘목을 얻는 것이 인목 또는 묘목, 아니면 인목 다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이 여기에 통근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인묘목을 봤을 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을 해야 되는데,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 상생의 구조가 되어 있다. 화가 부족한 것이 좀 단점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 신월부터 신유술 해자 축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고, 사주가 한습해지면 반드시 조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신월의 간목, 용신을 추용하고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천간에 간목 3개가 있습니다. 물론 간목이 3개씩이나 되니까 신왕사주 또는 신강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신월에 간목 3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신강하다라고도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간목 3개도 결국은 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력이 크다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물론 진에라도 다 간진이 통근하고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오히려 목이 왕한 것보다는, 자, 임수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지지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구전했다, 완벽하게 갖추었다. 신자진 수국. 그러면 이건 오히려 인성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수가 되는 것이고, 수가 너무 많게 되면 나무는 수다 목가 된다라고 하죠. 나무가 물에 뜬다. 만약에 인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진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수다 목부가 될 수도 있다. 된다가 아니다. 될 수 있다. 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갑자시가 되면은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사주에 식상에 화가 없기 때문에 음습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사주 간목이라고 하는 대립목이 비는 가을에 추슬추슬 비는 겁나게 억수로 내리고 앉아 있는데, 햇빛이 쬐지 않으면 나무가 후패하죠. 후패한 나라에서 나무가 썩는다라고 하죠. 후패.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간목이라고 생각해 보고, 저 산에 가서 있는데 비가 계속 내리는데 언제 그칠지 모르고 있고, 강물이 막 물이 범람하려고 하고 있고, 뿌리가 막 흙에 쓸려 내려가서 간목이 좀 있으면 떠내려갈 거, 홀라당 뽑혀가지고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그죠? 그 심정이 바로 이 사주의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을축시도 화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병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간목이 진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세력을 좀 얻었다. 물론 경금으로서 작부를 할 수도 있지만 정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일간 간목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인을 받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저는 목화운보다는 저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갑술대운 때 이렇게 진술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아쉽다. 토가 좀 많아지죠. 이때만 이제 세운에 따라서 기룡이 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여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갈 때는
임신월이긴 하지만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은 보다 수기가 좀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병인시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뭐 정묘시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정화를 얻는 것도 좋고 병화를 얻는 것도 좋은데 금순으로 볼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신월이라도 토가 너무 많죠. 이거 신중에 있는 무토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편제격이 되지 않습니다. 신중에 있는 임수가 더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토 임수를 파하려고 하는데 간목이 있어서 이 토를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역시나 뭐가 문제다?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진시가 되는 것이고, 금수운으로 가면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 목화운으로 가면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이 문제. 그래서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 투출된 병화는 아니지만은 사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중요한 것은 무진기사 경호심이 임신, 계유, 갑술시 다 뭐예요?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진의 뿌리를 든 간목이 간신히 내가 존립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통근을 하고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일간이 되게 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점. 자, 경호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좀 원한 쪽으로 신월의 간목이 경금으로서 적발하고 우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긴 하는데,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화를 또 뭐 충분하진 않지만 시지에서 그래도 우화를 얻었다는 점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차피 경금도 있고 임수도 있고 지지로 습토 2개, 신금까지 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건 진술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진술충이 되게 되면 간목이 진의 뿌리를, 요 진에는 뿌리를 둘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진트에는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재성이 많아져서 금을 생하는 그런 구조, 오히려 살인상생되는 그런 구조를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수를 갖다가 이렇게 통제해서 억제해서 간목을 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잡조시가 되게 되면 역시나 뭐가 없다?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수로 가도 조금 그렇고,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진술충에 수기가 좀 부족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라면 병인시, 정묘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이런 계유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저라면 병인정교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